안녕하세요. 칸PD입니다. 2022년 7월 2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전자담배 판매점 15곳 압수수색 이용자 31명 검거. 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지만 국민들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민분들께서도 유의하셔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약 단속국과 프놈펜 경찰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프놈펜 시내 15개 업소를 급습해 전자담배 제품 판매 및 사용 혐의로 31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자담배 사용자를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를 교육하고 난 후 판매와 사용을 않는다는 진술서와 심할서를 받고 이들을 훈방하였습니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전자담배 3,409개, 시샤 및 전자담배 마우스피스 3개, 전자담배 병 2,785개, 전자담배 922개, 전자담배 충전기 1266세트가 들어있던 상자 6개를 압수했습니다. 다른 지방의 경찰도 전자담배 제품의 사용 및 판매 금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안티마약부 경찰청 중장성은 진술서와 심할서를 사업주와 이용자가 작성하고 서명한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하고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없으며 당국은 이들을 구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케오 지방의 주지사 코응하는 법 집행기관과 시 전역의 모든 학교 행정부에 특히 술집, 엔터테인먼트 센터, 레스토랑, 관광지 및 학교에서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지시하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당국과 학교 운영진이 전자담배 이용자를 검문하고 발견한 전자담배를 압수하고 이용자를 교육하며 전자담배를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심할서에 서명하게 하는 일련의 계도 간속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당국이 이러한 유형의 활동을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 및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마약방지부서에 제보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합동경찰, 중국 캄보디아서 메스암페타민 350kg 압수, 용의자 49명 검거. 중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대규모 국경 간 마약 밀매 사건을 수사해 용의자 49명을 체포하고 메스암페타민 350kg을 압수했습니다. 목요일에 중국 남부 광둥성 공안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광저우 경찰은 2020년 10월 국경을 넘는 마약 밀매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조직은 중국과 캄보디아의 여러 곳에서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중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동시 작전을 벌여 5명의 갱 두목과 15명의 조직원 그리고 350kg의 메스암페타민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빌라와 여러 장소에서 확보되었으며 다른 29명의 용의자들은 여러 중국 도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대만 마약왕 2명에게 징역 27년, 벌금 1만 달러. 프놈펜시 법원은 어제 마약 남용, 인신매매, 무기 소지 혐의로 2명의 대만 마약왕에게 각각 27년형을 선고했으며 베트남 여성을 포함한 5명의 공범자들도 각각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 피음짠 피세이는 7명의 대만인 피고인이 린티오아이와 추앙 헝타이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공범인 우칭 위안, 차우 웬정, 리 아리와이, 탱, 젠 보한, 친 칸 하오입니다. 베트남 여성은 하우의 여자친구인 트리 핀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약왕 리 피오아이와 추앙 헝타이는 징역 27년과 각각 10,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공범 차우 웬정, 리 아리와이, 탱, 젠 보한, 친 칸하오와 트리피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우칭 위안은 징역 3년과 벌금 2,500달러를 선고받았다. 피세이 판사는 리 피오아이와 추앙 헝타이가 캄보디아 마약관리법 40조에 의거 마약 소지, 운송 및 밀매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형법 488조에 따라 무기, 폭발물 및 탄약의 생산 또는 밀매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머지 죄수들은 마약 소지, 운송 및 밀매, 무기, 폭발물 및 탄약 생산 또는 밀매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 피오아이와 추앙 헝타이가 2021년 5월 21일 밤에 체포되어 그들에게서 1kg 이상의 케타민과 권총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경찰은 메스암페타민, 권총 사정, AK-47소 총 1발, 총알 200발, 도요타 툰드라 1대 및 기타 마약 물질을 압수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일째 새로운 코비드 사례가 나왔습니다. 거의 2개월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진 후 오늘 발표된 공식 수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3일 연속으로 새로운 코비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공식 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총계는 3명으로 총 136,282명이 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15,841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입국 1,364건, 지역사회 14,438건입니다. 현재 왕국에는 20명의 활성 코비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코비드-19 사례가 다시 출현한 후 보건부는 모든 항구 및 육상 국경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신속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공립병원에 무료 신속진단검사와 PCR 검사를 재도입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추가 접종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학교에 예방접종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정부, 특히 총리와 보건부가 코비드-19를 통제하기 위해 놀라운 공적을 수행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면역력 강화 새로운 C19 위협 속에서 학교에서 접종. 코비드-19 사례가 다시 나타나고 더 심각한 오미크론 변종의 위협에 따라 보건부는 추가 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학교에 예방접종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8개월 전에 세 번째 접종 추가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로 인구의 59%가 추가 접종 없이 감염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위원회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순환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돌연 변이로 인해 3차 접종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사람들이 부스터 접종을 피하고 있으며 그들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맞지 않은 생각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오미크론 변종 BA2, BA4 및 BA5가 우리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위협이 있으며 과학자들은 기본 접종이 더 이상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에 대해 보호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고려하여 당국이 전국의 모든 학교의 3차, 4차, 5차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추가 접종을 하도록 전국의 학생들을 위한 예방접종 장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세계보건기구 대표인 리 아이람 박사는 코비드-19 백신 접종으로 제공되는 면역이 몇 개월 후에 약화되기 시작하며 면역을 유지하려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추가 접종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국가를 개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실내 환기를 잘 유지하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기침과 재채기 위생을 실천하고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기타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를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라고 그녀는 지적했습니다. 코비드-19 가짜 뉴스 단속.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사망자 사진을 게시하고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미지라고 허위 주장한 야당 촛불집회 의원을 체포한 후 거짓 유포자를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최근 경찰총장이 틱북의 코쿵 지방의 사망자 사진을 다시 게시하고 이 사진이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의 사진이라고 거짓 주장한 남성을 체포한 후 나온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캄보디아에서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촛불당이라는 정치당이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트봉크멈 포네크옥 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촛불당원 하오콩입니다. 총리는 비정부기구와 인권단체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뉴스 사례를 표현의 권리로 간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거짓 정보를 게시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체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뱅크 캄보디아 2022년 성장률을 4.5%로 예상. 세계은행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제는 2022년에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드뱅크의 2022년 6월 예상 보고에 따르면 유가 충격 극복에 따라 국내 경제활동과 상품 수출이 코비드-19로 인한 침체에서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면서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분기 상품 수출은 작년보다 26% 증가한 4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전통적인 성장 산업인 의류, 여행 상품 및 신발은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전기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새로운 제조 산업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경기 모멘텀이 강하지만 글로벌 수요 악화로 회복세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가난하고 취약한 가계가 육아 충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며 정부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GDP의 6.3%까지 확대될 것으로 은행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캄보디아 지사장인 마리암 살림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 캄보디아 경제가 재개돼 경제 회복이 가능해졌지만 앞으로의 길은 불투명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상승은 빈곤층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가난한 가정에 필수적이었던 정부의 현금 지급 프로그램은 계속 필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식량과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여 임금 노동자와 급여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를 꾸리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입니다. 가격 인상이 서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제 정부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농업연구개발센터 소장인 토나릿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나릿은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비용도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세계 최대 생산국인 농업용 비료를 예로 들었습니다. 토나릿은 러시아의 비료 공급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고 또한 높은 유가가 운송 비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민들이 비료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증가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고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유가가 계속 오르면 많은 농부들이 농작물 재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 개발인민생활협회도 정부 개입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의 치솟는 유가가 저소득 및 중산층의 생계와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하며 시장의 상품 가격마저 상승해 사람들의 일상이 힘들어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시리플라는 정부가 석유 제품 수입에 대한 세금을 줄여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벌금 연기. 미등록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가 발표되자 상무부는 미등록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또는 전자상거래 면허 신청에 대한 과태료 연장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상무부는 7월 3일까지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연기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기업은 일반 비즈니스 서비스 부서의 사업자 등록 부서 또는 주 상무부에서 신청할 번호를 받기 위해 방문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상무부의 허가 없이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 빠른 성장. 비자사는 2021년 소비자 지불 태도 연구에서 현금 지불 방식이 디지털 결제에 의해 밀려나면서 캄보디아의 급변하는 지불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소비자의 14%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캄보디아 소비자 36%가 주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넓은 범주서 전자지갑과 카드가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날 캄보디아인 10명 중 4명이 사용하며 인구의 14%가 전자지갑과 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QR 결제 및 카드 사용은 연간 성장과 시장 지배력 모두에서 다른 결제 카테고리를 능가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디지털 결제로 빠르게 전환하여 편리함과 보안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자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캄보디아에 싹트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솔루션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비자 캄보디아 국가관리자인 모니카 첨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와 바이낸스 디지털 자산 시장 개발을 위한 MOU 체결. 캄보디아 증권거래감독원은 어제 바이낸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파일럿 거래 플랫폼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회장이자 대기업 로얄그룹 회장인 끔맨, 정부기관 및 민간 부문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MOU를 통해 바이낸스는 캄보디아 증권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 옵션이 될 디지털 자산 시장 개발의 초기 단계인 핀테크 레귤라터리 샌드박스라는 파일럿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 컨설팅, 지식, 경험 및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관련 회의에서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유형에 대해 설명하며 캄보디아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증권을 규제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갖추어야 할 정책과 법규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바이낸스는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르크가 기술 개념, 디지털 자산 유형, 거래 시스템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관리 및 감독 위험 방지를 포함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이해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세르크는 규정 패키지 초안을 작성했지만 시행하기 전에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전문가 그룹과 디지털 자산 시장 운영을 테스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소치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시장이 있으며 종합투자기구 시장은 개발 중이며 규제당국이 종합적인 연구와 정비를 마친 후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개발할 계획이므로 곧 공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상품을 다양화하며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투자자들이 높은 위험에 직면하게 만드는 투자 옵션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기에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 하나씩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터랩은 MOU에 서명한 후 바이넌스가 샌드박스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세르크가 개발한 규정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을 증권규제기관이 시행하기 전에 개정 측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술적 권장 사항과 함께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드박스가 증권 감독 당국이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특히 환율 등과 같은 캄보디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정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GM 아이펙 지역 이사인 레옹신 풍운 행사가 끝난 후 캄보디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초기 단계이며 올해 말까지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의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 항공, 시엠리프레아 시아누크 베트남 타낭 노선 재개. 캄보디아 앙코르 항공은 코비드19 발병으로 인해 2년 동안 중단된 후 목적지 간 관광객을 연결하기 위해 7월 초부터 시엠립에서 프레아 시아누크 및 베트남 다낭으로 연결되는 항공편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항공사는 주 3회 운항하며 9월부터는 주 5회로 증편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행 재개는 두 지역의 경제협력 및 관광 개발을 복원하고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